안녕하십니까. 십시일강 TV 진행자 김형숙입니다. 낭디꿈 십시일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식과의 영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갑엔 유튜브 잔치 책 들어보셨나요? 환갑엔 유튜브 잔치 저자님을 모시고 글을 쓰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글쓰기의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글을 잘 못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글을 어떻게 써요? 저도 못 써요 했던 제가 김형숙의 낭독시대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막막하신 분들 많죠? 오늘 특별히 정성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초보자라도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희 작가입니다. 네, 제가 60이 되면서 이렇게 인생 전반전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이 있었고 또 우울증도 있었고 해가지고 계기가 된 책을 쓰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환갑엔 유튜브 잔치로 제목을 정하고 책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조금 글 공부는 계속 하면서 책을 개인 저서를 좀 그 두 번째 책을 쓰다가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방황을 했었죠. 유튜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SNS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뚜렷한 건 유튜브를 성공시켰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글쓰기로 다시 왔습니다. 네, 옆길로 샜다가 글쓰기가 좋아서 온 거예요? 글쓰기만 한 게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라이팅 코치라고 책 쓰기 코치로 제가 들어오게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보니까 또 글쓰기를 원하는 분은 많은데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려워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이게 제가 딱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제가 글을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책쓰기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책쓰기 코치,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코치로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지금 제가 수강생이 지금 2명 있어요. 근데 2명만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예, 정말 솔직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한 20명 있다고 하나요? 20명, 뭐 100명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네. 솔직한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2명이 있는데 바로 초고를 시작을 했어요. 그 수강생분이 되게 의욕도 있고 한데 글을 써보지 않은 상태라 초고는 일단 마쳤어요. 되게 열성적으로 한 달 만에 마쳤는데 퇴고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코치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건 윤문을 다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난감하셨겠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태가 지금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글쓰기 기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책을 마케팅용으로만 목표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좀 그렇다. 스스로 퇴고 작업을 좀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 김현수 작가님도 그 과정을 아시죠? 네, 퇴고 신물 났습니다. 낭독회에서 네. 마무리하느냐고. 네, 1차 퇴고에서 벌써 뒤로 뭐 기절할 뻔 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래서 그냥 뭐 1대1 코칭으로 일단은 가기로 했어요. 그게 그분의 혜택인 거죠. 초기 수강생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 제가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어. 근데
일단은 네, 그 최대한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어려워하세요. 시작을 뭐 시작부터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작조차도 못 하는데 뭐 편하게 그냥 낙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하루에 뭐 하루를 뭐 보내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뭐 생각 그거를 얼른 낙서를 하고 키워드라도 이렇게 메모해 놓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또 보면 한 줄이라도 쓰게 되는 거죠. 저녁에 뭐 일기 쓰듯이 일기장에 쓰듯이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면은 이제 글쓰기가 재밌어져요. 그렇습니다. 글을 처음 써본 사람들 있죠. 한 번도 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은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맞아요. 일기라도 써본 사람 같으면은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쓰세요. 뭘 어떻게 씁니까? 네. 그렇게 나자빠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강생을 받을 때도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 해주겠다 호언장담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아 염려 말아라 책 내는 건 그냥 그 착각을 수강생이 착각을 하는 건 뭐냐면 코치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코치는 그 책을 내가 만들어주는 그 역할보다는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어떤 역량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책을 내는 계약까지 출판사하고 계약하는 과정까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코치라는 건. 근데 그분은 이제 전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이책이 조금 버겁더라고요. 이 수강생한테 저가 쓰는 건 차라리 제가 쓰고 말지 수강생을 이끄는 게 참 버겁다. 요번에 경험하면서 이게 2명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종이책도 하지만 전자책을 해야 되겠다. 전자책을 방향을 먼저 잡았어요. 하는 게 좋아요. 방향을 이제 전자책으로 제가 잡았어요. 네, 초보자들은 전자책으로 접근을 시킨 다음에 네. 그리고 공절을 거쳐서 가야지 그냥 단독책부터 넣잖아요. 그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어떻게 씁니까? 정말 힘들어요. 네. AI 힘을 빌려서 하면 가능하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편해졌어요. AI 덕분에. 제가 이게 작년까지는 무시했거든요. 뭐, 그렇게 쓰는 게 무슨 글이냐 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그거 막 너도나도 다 챗GPT 뭐 AI 막 그게 막 정말 난리난 상황인데도 무시했거든요. 올해 25년도에 들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똑똑한 비서를 두고도 쓰지 않는 건 이거 바보다. 맞습니다. 네. 저는 제가 책을 쓰기도 하는데 종이책도 쓰고 전자책도 해가지고 거의 40여 권에 가까운 책을 썼는데 저의 힘으로도 썼죠. 그런데 AI의 힘을 빌려서 쓴 것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똑똑한 비서인 거는 저를 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1월 달부터 막 챗GPT에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 나 알아 했더니 안 돼요. 저에 대해서 쭉 말을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정말 AI가 무섭기도 해요, 여러분. 나에 대한 정보, 내가 했던 말, AI가 다 기억을 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에 대해서 말해줘. 하면 다 말을 해줘. 더 잘하던데요? 더 저보다?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네. 이게 무서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어서 한참 웃었는데요. 와, 너 정말 똑똑하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 왜냐면 나도 모르는 그런 점을 막 이렇게 말해줄 때 너무 고마웠어요. 좋아요. 여기서는 네.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AI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요? 좋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냥 너도 나도 쓰는 글이 아니라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갖춰야 할까요? 그 제일 좋은 게 나만의 경험이죠. 이게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AI는 일부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요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전적으로 AI가 다 써준대. 책도 다 써주고 뭐 만사 다 써준다는데
그렇게 하면 AI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AI가 뺏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유일한 게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거든요. 그걸 쓰시면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있죠? 그 경험을 녹여내는 거죠. AI도 밑밥이 있어야 만들어내는데 밑밥이 없으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작가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좋은 글쓰기의 기준, 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 경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이 처음에 글을 썼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이게 글을 쓴다라는 건, 이렇게 남이 써줄 수 없는 거, AI처럼 형식적인 글을 쓸 수 없는 게,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 즐거웠던 뭐 그런 경험도 있고 행복한 경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그런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아픔과 상처가 워낙에 좀 많았어요. 근데 글을 쓰면 그걸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야 한다는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진실한 글을 쓰려면 자기 경험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네, 자기 경험이 없이 꼭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책은 한번 발행하면 수정이 안 돼요. 힘들죠. 그래서 나의 좋은 경험, 나의 아팠던 과거를 쓰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성공한 사람 치고 어떤 그런 아픔과 그 상처가 없는 분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성공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은 상처를 끄집어내면 더 재밌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네.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경제에 어떻게 이르렀다. 나의 상처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 맞아요. 그게 힘들었어. 예, 그게 힘들죠. 근데 음, 그 상처를 남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람도 같은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그 첫걸음 떼기가 힘들어요. 읽는 거요? 네네. 자, 책을 어떻게 즐겁게 읽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을 읽는 거 지금 독서법이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그 독서 광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골라 읽는 편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읽고 싶은 책만 읽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독서는 정말 책을 읽지 않고는 글을 쓰기는 어려워요. 반드시 어떤 이게 책을 읽고 이렇게 인풋이 있어야지만 글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책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가 그 쓰고자 하는 책하고 연결해서 그 비슷한 책 그걸 갖다 읽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흥미가 생겨요. 그리고 의도를 갖고 읽어야 돼요. 내가 어떤 글을 쓰겠다 하면은 그거 주제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읽으면 흥미가 있죠.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책을 쓰기 위해서는요,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분야의 책을 최소한 10권 이상은 읽어야 되겠죠. 저도 낭독시대 책을 쓰면서 몇 권의 책을 읽었겠습니까? 10권이 넘는 스피치, 낭독, 유튜브 뒤지고, 책 사고, 예.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좋은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책의 목차를 골라서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내가 글을 쓰고 나서 퇴고할 때 낭독을 해보는 거예요. 낭독을 해서 글이 매끄럽게 흘러가네? 그럼 잘 쓴 글이고 글이 매끄럽지 않고 뭔가 조사가 이상하다, 어미가 이상하다 이런 것은 수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퇴고할 때 반드시 읽어야 돼요. 내가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을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길게 썼을 때 문장을 그래서 반드시 걸려요. 주술 관계가 안 맞다든가. 그래서 그 문장을 짧게 써라가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문장을 짧게 쓰는 거. 그게 가장 포인트죠.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 지금 정성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 나이가 들면서 글을 쓰는 것이 삶에 어떠한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까요? 예, 나이 들수록 글을 쓰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게 이제 자신의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 내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는데 글쓰기만 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은퇴를 지금 미리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서전 쓰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정성희 작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또 정성희 작가님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또 십시일강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미 40여 권의 책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코치할 수 있고 또 글쓰기 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장년층이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중장년층이요. 네. 제 뭐 이 인생이라고도 하죠. 제 이 인생 아니면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 인생 후반전 많이 그렇게 과정을 분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은 점, 중장년층한테 글쓰기가 좋은 변화. 어떠한 변화가 있었어요? 정 작가님은? 변화요. 저는 마음이 많이 굉장히 이게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글을 쓰면서 전에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듯이 제가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50대 제가 많이 방황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글을 쓰면서 확실히 이게 멘탈이 좀 잡아진다고 할까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우울증 그것도 없어집니다. 이게 치유의 과정이 알게 모르게 되더라고요. 네. 글을 쓰면서 우울증, 치유의 과정도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글쓰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요? 정성희 작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성희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글쓰기가 다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서 펜조차 못 들고 계신 분 많을 텐데요. 오늘 정성희 작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메멘토 모리 잘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 나의 자서전 한 권은 남겨서 자녀들에게 또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용기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작가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글쓰기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에 기록한다는 거, 그런 의미 있는 여정이었죠. 우리 정성희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렇게 인생 후반기를 살면서 꼭 글을 쓰고 종이책을 쓰면 더없이 좋겠지만 종이책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 전자책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질문. 네, 사회자한테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요즘 어떤 일을 하면서 제일 즐거우신가요? 저는 낭독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다. 아. 아침 5시부터 낭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도 낭독을 시작합니다. 요즘에 성공 습관을 5시에 하고 있거든요. 네. 100일 챌린지. 그리고 아침 7시에는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을 낭독하고 있는데 책을 읽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 재밌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이게 항상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사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아니, 보통 궁금해요. 4시간 40분? 어, 12시 정도에 자고 4시 40분 알람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와, 뭔가 성공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잠을 예. 조금 자는군요.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땡큐 체인지를 제가 언제 진행을 할 거냐면 아침 6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좀 잠자는 변경했어요? 시간. 5시에서?
지금 5시에 시작한 것이 한 4년 정도 됐는데 6시로 이제 아침 6시로 바꾸면서 저의 건강도 책임을 한 시간 그런 져야겠죠. 수면 시간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 제가 요즘에 사실 하다 보니까 12시 넘고 1시쯤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잠을 좀 많이 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7강 TV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